자, 84번 품목별 예산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 책임이 불명확한 단점. 이건 바로 1번 바로 골라줘야 되죠. 자, 회계 책임 밑줄 회계 책임 됐습니다. 인건비 쓰시고 됐죠. 통제 쓰시고 됐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엄청난 장점이 뭐죠? 회계 책임, 합법성, 인건비 파악. 왜냐하면 인건비, 물건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자, 86번 한번 봅시다. 85번도 좋아요. 한번 볼까요? 작년은 국가직 9급인데 이런 문제 좋죠.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 하여금 회계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 1번이 답이죠. 회계 책임 위에도 나있죠. 2번은 뭡니까? 맥나마라 PPBS죠. PPBS 캐나다 행정부 PPBS 65년인가 그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62년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3번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은 활동 단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죠. PBS.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MBO와 비슷한 것은 GBB. GBB는 분권적이고 참여적. 다시 뭐라고요? 분권적이고 참여적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쉬운데 85번 다른 질문이 상당히 좋습니다. 88번으로 가시죠. 제로 베이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에다 쓰시죠. 총계주의, 합리주의, 경제원리. 총계주의, 합리 아까 했죠? 예산 결정에 합리주의와 점정주의가 있을 때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예산제도가 GBB라고 얘기했죠. 2번 상향적 밑줄 실무자 참여 MBO 쓰세요. 유사 딱 맞죠? MBO와 GBB는 실무자 개선 쓰세요. 개선기관 라인 실무자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참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권적, 참여적, 상향적 개선기관 위주입니다. 3번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4번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므로 장기적 목표를 경시할 수 있다. 자, 장기적 목표는 항상 PPBS의 장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GBB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정치적 고려나 관리자의 가치관을 반영될 여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8번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는 거예요. 됐죠? 88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90번 가시죠. 아니죠. 잠깐만요. 90번은 합시다. 자, 2019년 문제를 봐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 1번 품목별 예산 책임 확보 재정 민주주의 행정부 통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조과잉이나 법문 용례를 초래할 수 있다. 맞죠? 회계 규정을 너무 깐깐하게 그죠? 합법성 위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이죠. 2번 성과주의 집행의 신축성 증진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사업 목적을 위한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답은 딱 봐도 2번이네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민이나 입법부의 사업 목적 이해 이거는 성과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됐죠? 똑같이 써보세요. 예산 지출 후 모습. 다시 예산이 지출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나 입법부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같은 말이에요. 다시 예산이 지출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3번 장기적 안목 비용 편입 분석 기법을 강조하는 계획예산 제도는 지나친 직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죠. 참모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영기준 예산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재원 배분 강조,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 또 아까 앞에 무슨 한계 있었어요? 장기 관점이 부족하다는 거죠. 장기적 계획과 일치되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합시다. 92번 예산제도 옳지 않은 것은 계획예산은 기획, 사업구조와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이다. 아주 맞는 얘기죠.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사업구조와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한 것이죠. 2번 계획예산의 단점 의사결정의 직권화. 맞죠? 외부 통제가 어렵다. 국회에 국민들의 통제나 감시가 또는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 우리 그래서 미국의 의회가 이 PPBS를 반대를 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 지출의 체계적인 구조화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 대상별 통제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 요 지출 대상이 우리 지출 품목이죠. 구매 품목이죠. 그래서 지출 품목, 구매 품목이라 해서 품목별 예산제도다 라고 얘기하죠. 4번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업별 활동별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행정통제의 합리화.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거나 의회가 이해하기 좋고 지출의 구현 모습. 예를 들면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를 100만원 썼다고 하면 지출 항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로를 건설했다. 그래서 도로 건설에 인건비를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성과주의 예산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5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인건비나 물건비 같은 지출 항목만 구매 물품만 보여주고 그것의 구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은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시험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옳지 않은 것 1번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BARS인데 R까지만 있네요. 됐죠? 됐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미줄짝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 재정 정보라고 써보세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4개인가의 재정정보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거기에 발생주의 복식부기도 넣어놓은 거죠. 알았죠? 2번 조세지출 예산 전략 지출을 전략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 수입을 증대시킬 경우 그 성과 일부분 이거는 뭐예요? 성과금입니까? 성과급입니까? 이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급은 공무원, 자 성과급은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의 일종이죠. 성과급, 자 여러분 포상급이에요. 포상금이야.
포상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포상금, 성과금, 예산 성과금 제도죠. 됐습니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 각 부처가 국가적 운영계획에 따라서 1년 상한선 내에서 맞죠? 그죠? 자율적으로 편성하죠. 4번 주민참여.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분권함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 이건 우리가 결정 수준의 참여죠. 결정 수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97번으로 가시죠. 자, 재정 성과 관리. 옳지 않은 것. 1번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목표관리 밑줄, 자율평가 밑줄, 심청평가. 됐습니다. 자, 제가 맨날 외우죠. 자, 심, 목. 자는 무슨 평가? 자율평가. 심은 심청평가. 목은 됐습니다. 성과 목표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자율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평가를 한 걸 2년 전에는 재평가를 했단 말이죠. 메타평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메타평가하니까 자율평가 점수를 너무 좋게 줘버리고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잘 안되니까 지금은 핵심 사업평가. 자, 그 여러분, 자, 재정사업 자율평가 찾았죠? 거기 일반 지문에 그거 빼내가지고 위쪽으로 빼내서 메타평가 써보세요. 메타평가. 가로 열고 페이지 쓰시고 하살표 핵심 사업평가 써보세요. 2018년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도는 잘 안 나오겠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 잡으세요. 자율평가를 했는데 이게 안 하기도 그렇게 애매하죠. 자율평가를 했는데 잘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메타평가라 그런다고. 재평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율평가를 자우자찬식으로 한 거예요. 알았어. 자율평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국정과제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하겠다. 무슨 평가? 핵심 사업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번 성과 목표 관리 제도는 성과 계획서 위에다가 Y-1 성과 보고서 Y+1 모니터링 합니다. 이 성과 계획서는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3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수행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한 10개의 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평가한다. 자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해주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주는 것을 지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평가합니다. 4번 유사중복, 비효율적 사업, 예산 낭비, 심층평가. 아시겠죠? 모든 사업을 심층평가한 게 아니라 유사중복이나 낭비적인 사업을 왜 그러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죠? 이것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100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평가 대상 업무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 성과의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바로 틀렸죠? 중간 산출물이면 질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죠. 자, 도로, 그죠? 소통. 예를 들면 여러분 파출소 지금 없지만 파출소가 많아지는 거하고 치안이 안정되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 중간 산출물, 도로, 파출소 등은 중간 산출물입니다. 직접적인 질적 성과를 알기 힘들다는 거죠. 2번 계량된 정보, 합리적 의사결정. 자, 단가 곱하기 업무량이라 써보세요.
3번 입법부의 예산심의 간편하게 한다. 맞죠? 아까 했죠? 이거 맞죠? 이해 쓰시죠. 이해. 입법부의 이해. 같은 말이 뭐라고요? 지출 이후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줬다. 지출 이후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줬다. 4번 사업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추진사업 쉽게 맞죠?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102번 신성과주의 위에다가 NPM 쓰세요. 성과나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이 102번 중요합니다.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성과 중심. 맞죠? 2번 과거의 성과주의는 1950년에 쓰시고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의 미치기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50년대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신성과주의는 그게 아니라 성과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아니면 위에 칸에 조직, 인사, 재무, 연계 써보세요. 자, 1980년대 이후에 신성과주의는 조직, 인사, 재무의 연계에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산론 내에서의 계획의 범위는 좁아요. 편성 방식이나 회계제도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진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인사, 재무의 연계, 그죠? 관련 범위 됐죠? 연계는 넓지만 폭은 좁다. 다시 연계는 넓지만 폭은 좁다. 102번, 2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104번 참여예산제도입니다. 됐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하죠. 그죠? 직접 민주주의죠. 브라질의 알레그레 밑줄 맞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별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 다시 말하고요. 지방재정법. 똑같이 생각하면 여러분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겠어요? 정부조직법에 있겠어요? 국가재정법이 있겠어? 당연히 예산에 관한 거니까 국가재정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국가재정법에 있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4번 수렴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 X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첨부합니다. 예산안에 첨부합니다. 그죠? 지방의회에 제출.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똑같이 하고 있죠. 됐고요. 109번 갑시다. 점정주의. 아니다. 이거보다 107번 문제가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107번. 아까 본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므로 전체적 사항을 알 수가 없다. 니은. 성과주의. 필요 사업량이 제시됩니까? 제시 안 됩니까? 제시되죠? 그죠? 사업계획과 연계성 할 수가 없다. 사업계획과 연계할 수가 없다. 디귿, 계획예산.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부처 간 경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위에다 쓰세요. 정책 수준 써보세요. 경계를 뛰어넘는 정책 수준. 다시 뭐라고요?
정책 수준, 경계를 뛰어넘는 정책 수준으로 자원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준,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로 분석함으로 시간이 많이 노려하면서 맞죠? 모든 사업 밑에 쓰세요. 특히나 기존 더하기 새, 기존 사업이나 새 사업을 꼭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죠? 목표 관리, 관리자의 참여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그랬죠? 분권적, 또 뭐 하향적, 상향적 개선 관리자의 중심이죠. 미험하고 미연, 필요 사업량이 제시된다 그랬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그죠? 그래서 2개는 틀렸고 3개는 맞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111번 자, 옳은 것은 1번 조세유출 예산제도는 조세유출의 투명성, 항구성, 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치. 되도록이면 조세유출을 줄여나가자는 거죠. 조세 감면을 밝혀서 중복이나 남설된 걸 줄여나가자는 것이 조세유출 예산제도의 취지입니다. 2번 통합재정은 일반에게 특별의 기관 모두 포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융자지출을 통합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출이죠. 반대는 뭡니까? 융자회수죠. 융자지출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 빌려준 거고, 융자회수는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은 거죠. 됐습니다. 3번 성인지 예산제도,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 지휘 아래 대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해설들은 이 지휘 아래에 포인트를 두는데 대부분의 재정사업이 틀렸어요. 양성, 써보세요. 옆에 공감 안줘.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그래서 제가 그냥 맨날 귀찮아서 뭐라고 해요? 양평정기라 그랬죠.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7조 정도 돼요. 많은 것 같죠? 작년도 예산이 500조예요. 그리고 국방부는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생각해도 국방부는 없겠죠. 국방부는 거의 대부분 남자니까. 여성가족부 예산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겠죠. 5개 부처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게 문제고, 작성은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에서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면 되죠. 앞에 문장도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휘 아래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는데 누구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꼭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 양평정기, 즉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 건설, 정보화, 연구개발, 교육, 보건, 환경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됐죠? 4번, 2번이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112번. 요즘은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옳은 것, 기억.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작성한 대통령에서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 됐습니다. 2년 차관 물자대, 차관 전대입니다. 전년도 인출 예정분의 부득이한 2월 또는 환율 금리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 예산을 초과한 때는 세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요 질문이 틀리라고 낸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좀 익혀 주십시오. 그렇죠. D가
정부는 요거 하죠. 성인지 예산제도, 결산제도죠. 됐습니다. 리얼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 전년도의 성과보고서를 아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됐죠. 한번 읽어보시죠. 해설. 차관 물자대의 경우 차관 전년도의 인출 예정 분야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에 인해서 세입이 그 세입 예산을 초과할 때는 그 세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세입이 더 는 거야. 원래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해외에 로얄티 환율로 계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관 물자대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 차관을 그죠? 우리 빌려오는데 민간 기업이 직접 빌려오면 안 되니까 정부가 대신 보증서 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세입 예산을 어째 가지고 세입 예산을 초과하면 세출 예산을 초과하여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죠? 초과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요게 처음 놓은 지문입니다. 좀 눈으로 좀 많이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